자, 그럼 왔습니다. 이제, 네, 8시 58분 약 2분 조금 안쪽으로 남았고요. 네. 증시 어떻게 문을 열고 있을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예상 가격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오늘 9시가 채 되지 않은 이 시각에 오늘은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2%, 3% 정도. 야, 우리 저 댓글에 다 눈치채시네. 멀려. 시간 끌기의 대가들. 엄기청까지. 네. 엄길청. 아니 선배님이야 우리 선배님인데. 그래요? 네, 그분은 대선배님이죠. 증권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 제일증권 지금 하나투자증권 지금 저 한상위원 네. 거의 투자전략팀장 하시지. 그렇습니까? 시장 투자 정보팀장인가?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증권맨 중에 이선엽 위원도 언론 많이 탔지. 이선엽 부장님. 네, 신한금투의 이선엽 뭐랍니다. 그래서 딱 3분 시황 같은 것. 그런 거 많이 그렇지, 하셨고. 라디오 같은 거. 그럼 이제 우리 염이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잇는 분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연블리. 네. 자, 이제 9시 됐습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소도 지어주고 확 웃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요 지금. 네. 자, 증시가 이제 시작이 네, 시작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현재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 출발. 플러스네요. 예. 그러면 플러스예요.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0.3%, LG에너지솔루션이 한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요, 2,446포인트, 10.84포인트 올라서 0.45%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5.59포인트, 그래서 네. 5.17포인트, 0.66%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강세로 좋은 출발들을 그러네요. 오전에 해주고 있고, 또 미국에서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S-오일이 2.42% 정도 올랐고, 같은 이제 정유주죠, SK 이노베이션도 2% 가까이 상승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올렸다면서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라면가? 신라면 뭐 판매, 이거 기사 읽어보니까 뭐 라면 판매에서 막 좀 국내에선 적자난다 이런 식의 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신라면 얼마예요? 소매가? 한 신라면- 1,000원쯤 하지 않을까요? 1,000원 넘어요? 1,000원은 안 되는. 1,000원 안 돼요? 안 800원 정도 하나? 800원인가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단독 보도 때문에 오늘 4% 주가가 좀 급등세로 출발해 준 것 같고, 현대 로템이 한 3% 정도 올랐고, CS 윈드는 오늘 그 한병화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DB하이텍도 모처럼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삼성물산,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도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어제 이제 OCI가 워낙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유럽에서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가스공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7% 빠졌고, 포스코인터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코스피 쪽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좀 그 그러네요. 강보합권에서 대체로 오르는데 대형주 중에 LG화학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LG화학은 조금 밀리는 조선 모습. 기자재도 조금 조정받는군요. 네, 어제 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네. 좀 약간의 약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라면은 편의점가 900원인데 그 990원으로 한 10% 정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가격 기준입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 기준. 네. 야, 온라인에서는 진짜 싼 게 있긴 있네요. 온라인에선 달라요 가격이? 한 개 450원이 있는데, 예? 아니 그럼 이거 사다가 편의점이 납품하면 되겠구만. 근데 그 배송비가 3,000원이래. 그럼 한 100박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파나 봐요. 이 미끼 상품 아닙니까 이런 게. 야 근데 효용 대비해 보면 네. 900원이면은 효용 내가 이제 집에서 진짜 막 먹고 싶을 때 900원 내고 라면 한 걸 먹었을 때 그 효용은 있긴 있다, 그지? 그 라면이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언제 먹어도 맛은 있어. 예, 언제 먹어도 맛있어. 실망을 안 시켜. 든든하고. 아니 라면 잘못은 없어. 끓이는 내 잘못이지. 물을 많이 넣었다거나. 그지? 물 조절. 라면은 정말 정직해. 만약에 맛이 없다면 어. 그럼 무조건 내 그건 내 잘못. 잘못이야. 예. 라면의 잘못은 전혀 없어. 맛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컵라면은 뭐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컵라면 또 컵라면은, 물까지 물이 다 거의. 그 렌즈 살짝 돌리면 진짜 맛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물론 환경으로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맛있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좋고 또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좋은 편인데 오늘은 일단 그 셀리버리가 한 5% 정도 주가가 좀 셀리버리? 올라가고 있고요. 뭐 원년에. 코로나 치료제로 뭐 임상 개발이 가시화됐다라는 뭐 하나 내용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인 것 같고 헬릭스미스가 2.8%, 또 와이젠터가 2.5%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2.6%, JYP도 오늘 한 두 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7% 올라서 그 엔터사라든가 바이오가 일단 오늘 코스닥을 어제랑 또 반대로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동진세미캠이 한 2.7% 정도 오르면서 상승을 잘 이끌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오스템 플란트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뭐 이슈가 잠깐만요. 오스템 얘기만 하면 겁이 덜 최근에 크네. 나온 겁이다.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제 그 최근에 근데 중국의 그 약가인화 제도 그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이슈가 계속 있는 거는 같아요. 좀 의견이 좀 분분해서. 근데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어쨌든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코스닥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790까지 올라서 0.88%인데 상승이 한 1,100개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좀 매도를 하는데, 사실 어제도 장중 내내 팔다가 종가에 샀거든요. 플러스 1억. 네, 종가에 이제 매수로 좀 맞춰서 끝내버렸더라고요. 근데 기관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전에는 아직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장중에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기계업종,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기계주 좀 많이 팔고 있고, 운수 장비 아마 자동차 좀 파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일부 팔고, 주로 사는 거는 지금 음식료하고 금융인데, 음식료면 아무래도 농심 아닐까 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일부 해운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좀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일단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센 편이고요. 충전소. 네,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뭐 상한가지 은간기 있어가지고 좀 섹터로는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 좀 대부분 강하고, 정유주 좀 좋고요. 시멘트 업종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그리고 모처럼 게임주들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 유럽에서 세계 3대 게임 쇼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 이제 그 게임 출시한 기업들이 아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 회사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고요. 영화나 또 방산업체 뭐 대부분 이렇게 고르게 반등을 잘 해주는 것 같고, 어제랑 반대로 오늘은 가스주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예, 도시가스나 셰일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밀리면서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도 약간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좀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사가 한두 달 전서부터 은근히 정프로를 매겨. 아니, 좀 있죠. 어. 네, 좀 있어. 전혀 안 그랬거든. 아니, 갖고 네.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갖고 오르면 좋잖아요. 어제 팔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일부 판 겁니다. 네, 다 판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근데 있긴 있어, 맞죠? 네. 살짝 있어. 요즘 자꾸 매드팩토로 도발하시고 살짝 있더라고. 펄어비스로 도발하시고.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는 네, 거 외에는 팩트만. 없습니다. 네. 넷마블도 그때 얘기했었지. 맞아. 예, 있어. 예. 뭐를 내가 좀 잘 잘못했나 봐요.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긴 있겠죠. 뭔가 없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지. 있지. 아, 생각이 안 나네. 네. 아, 누가 또 라면 먹네 이거. 아, 참. 라면값 오르기 전에 먹어야 돼.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조선하고 일단 도시가스, 그러니까 약간 에너지 관련주들 일부 좀 하락하는 거 제외하면 오늘은 뭐 거의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젠 많이 떨어졌죠.
매드팩도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볼 만한 참고할 만한 리포트들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네, 이건 이제 보고서는 아닌데 오늘 이제 아마 새벽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랑 기아 텔룰라이드 리콜 하고 판매 중지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이제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아마 좀 현대기아 좀 견제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미국에서 현대기아에 대한 견제론이 많이 감지가 좀 되고 있나 봐요. 실제로. 아니 그 아저씨들은 견제할 게 없어. 견제를 견제를 해. 그래서 이게 견대기아차 견제할 만하죠. 근데 아니 같이 지금 힘을 합치자며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뭐 미스터 청 뭐 정의선 회장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방미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팰리세이드 현대차가 만든 거죠. 24만 5천 대 리콜이고요. 기아가 그 24만 5천대? 텔룰라이드가 3만 9천 대 이제 리콜이 됐는데 사유가 저도 이게 어디에 장착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형 SUV나 픽업 트럭의 견인 장치에 그 견인 장치가 하네스에 품질 결함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꼬리나 앞부분 쪽에 보면 동그란 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견인될 때 견인될 때가 아니고 아마 그 다른 차들 이제 끌어주고 난 짐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저 캠핑카 같은 거 뒤에 매달고 다닐 때 그런 거 이제 달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굉장히 강하게 달려 있어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끌다가 빠지면 안 되니까 뭐 그거 관련된 문제가 아마 그러니까 뭐 거기 발생한 거 견인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써 있는 내용은 근데 이제 거기에 PCB가 있대요. 전자 장치 일부 부품이 들어가 있나 봐요. 견인 장치도. 네. 아. 거기 장착된 PCB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견인 장치 장착 PCB 네. 그럼 저긴가 보네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SUV나 큰 차들 보면 뒤에 이렇게 도르래 같이 돼 갖고 뭐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말아가 돌돌돌돌. 처음 들어보세요? 뭐 자꾸 뭐 확신 없이 자꾸 얘기하지 마.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PCB에 부산물과 습기가 쌓이면서 화재 발생이 나나 봐요. 네. 자꾸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이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캐나다에서 3건 정도 발생했고요. 미국에서 8건의 멜트다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납품업체는 세기로 좀 알려져 있고요. 세기라는 회사가 납품한 것 같고. 세기? 예. 세기가 이제 여기에 납품을 한 것 같고요. 네. 텔룰라이드는 2020년에 모델만 6건의 부분적인 화재가 발생했는데 기아가 이미 결함을 발견해서 당시에 현지 부품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함 때문에 현대 모비스로 교체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후 화재 이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품질 문제 부품을 장착한 모델은 판매 중지를 좀 내렸고 다만 이거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현대 기아차의 수익성에는 큰 영향 없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500억 정도, 기아가 100억 정도 비용.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는 큰 영향 없는데 다만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보조금도 좀 못 받게 생겼고 이런 이슈들이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데 실적에 큰 영향은 없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플러스 1,500원 나고 있어요. 네. 현대차.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의 김놓고 연구원님이 써주신 이제 보고서인데 휴대폰이 뭐 여전히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연간 출하량을 다시 한번 좀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8% 감소한 12.9억 대로 전망을 했고 이게 지난 5월 달보다 4% 정도 하향 조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중국과 동유럽이 특히 안 좋고요. 중국은 뭐 코로나 셧다운의 영향이 좀 있었고 동유럽은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 악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반면에 선진국은 또 좋아요. 북미랑 서유럽은 양호한 출하량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안 좋은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내년이 중요한데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좋을 걸로 좀 전망을 했고 그래서 2020년에 13.3억 대보다 좀 높은 13.5억 대 정도로 아마 출하량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억 대까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13.5억 대까지를 좀 일단은 보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로 좀 잡아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올해는 스마트폰, PC, TV 뭐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기저 효과도 있고 영업 환경 개선되니까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저
타고 미국을 갔군요. 아 갔나요? 네, 네, 간다고 어제 갔네요. 들어- 어제 갔는데 음. 지금 행선지가 알려지지 않았다. 네? 네, 경영층에 아니 진짜 여기 보도도 이거 경영층에 이 동선을 알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 이제 유력하게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D.C.를 간다는 건 거기 행정부 가는 거 아닌가요? 바이든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DC를 간다는 건 거기고 그다음에 뉴욕을 갈 수도 있다고요? 네. 뉴욕은 왜 가지? 하여튼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 이거예요. 가서 뭐 좀 쇼부 좀 봐야 돼.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정의선 회장의 미국 방미 소식까지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양지한 연구원님이 이제 BDI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건화물성 운임지수 요게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게 시황 저점에 근접한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중국의 성장률도 안 좋은데 석탄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석, 석탄 이런 거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하면 벌크선 수요가 느는데 그게 오히려 줄어든 것 같고 또 벌크선 항만의 혼잡도가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게 적체 현상이 많이 풀려가지고 뭐 컨테이너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어쨌든 감소를 했고 혼잡도도 이게 올해 2월에 35.6% 정도 됐는데 8월에 네. 30%까지 좀 떨어져서 이게 공급이 어쨌든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그래도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9월부터는 좀 개선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이제 재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선박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유럽이 지금 가스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유럽의 석탄 수요가 증가해서 아마 이 건화물선 그 운임이 좀 반등할 것 같고 또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K포 투자증권의 박형민 연구원님이 이 K팝 ETF가 미국에 출시가 좀 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K-팝 ETF요? 예, K팝 ETF가 지금 미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인데 네. 이제 그 종목들은 다 아. 한국 기업인데 이게 네. 미국에 상장을 하려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ETF. 네, 미국 ETF예요. 그래서 9월 출시 아마 전망을 하고 있고 아직 승인은 안 났다고 합니다. 근데 편입 종목이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마 1,000억 이상 정도. 뭐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엔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SM, 음악, JYP. 예, 다 들어가고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제작사, 그러니까 미디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K 컬처 쪽에 예, 가깝겠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 자산의 80%를 여기가 CT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작성하는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이 투자하는데 이 회사가 한국의 콘텐츠 IP 기업인 그 콘텐츠 테크놀로지스가 지분 100% 소유한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를 만들고 아마 ETF가 출시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 네. 엔터사 그 ETF가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하고 그 NH에서 아문디에서 만든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은 하이브가 일단 타이거에 한 24%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시총 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만약에 이게 8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수급 영향을 계산해 보면 ETF 설정 금액의 흥행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나 봐요. 그렇게 보면 엔터 4사에 들어가는 수급 이슈는 하이브가 최소 0.3에서 한 1.5 그다음에 와이즈 같은 경우는 0.6에서 3.2%. 그러니까 만약에 5,000억 정도 설정이 되면 굉장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편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9월에 승인이 될지 한번 이 네. 엔터 주주분들은 또 이 뉴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한번 우리 K 주식의 매운맛을 또 봐봐야죠. 이거 타이거 매운맛. 네. 그것도 미국 그 끈하게 한번 먹어봐야지. 미국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가혹하게 얘기하나? 아니 너무 또 우리 이 팬심으로 살려나요? K 주식 그 미래 타이거 그 뭐죠? 그거는 성적이 어때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는 이제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하이브가 좀 빠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한참 좋긴 좋았었죠. 근데 하이버 많이 하이브가 이제 비중이 제일 워낙 크잖아요. 많으니까 그러겠네요.
자, 그런 리포트 있었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주식시장 1% 넘게 코스닥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7%인데. 그러니까요.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 돌리네 일단. 네. 그죠? 점프의 살신성인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CS인데도 많이 하고 좀 어떻게 던져주지? 아니 이렇게 가는 애를 팔긴 좀 그렇죠. 풍녀가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가는 아니 애. 왜? 아니 10주 팔아서 나머지 90주로 올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애를 파는 거는 오히려 좀 약간 제가 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안 가는 애 하나 팔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근데 기운 빠지는데. 매드팩터? 매드팩토 바이오를 살려? 바이오 한번 살려봐요. 게임을 살릴까지 바이오를 살릴까지 고민 중인데. 넷마블 매드팩토 강력한 양대 후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 염미사님, 얘기해보죠. 뭐 섭섭한 거 아, 있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아니요. 네, 뭐예요? 찾아냈어요. 뭐예요?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아니, 없잖아. 그러니까 히트맨 스포츠 크림 있잖아요. 네. 그 박병창 부장만 주고 졌지. 그걸 못 드렸어 제가. 그죠? 어떤 거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아예 못 받았어. 안 되지. 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 생각 못했을까? 히트맨 스포츠맨 크림 좀 주세요. 네. 히트맨 스포츠맨 크림이 우리 이제 골프를 하신다,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근육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붙이시면 여기서는 바르시면 골프를 안 하시거든. 음. 그러니까 오로지 연구만 하니까 네네. 요런 데 발라야 되겠네. 네, 뭐 목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바르시고 붓고니까 근육 푸시는. 근데 나 발라봤거든. 네. 그 고온이 있고 좀 모더레이트한 게 마일드와 있고. 핫이 있습니다. 그러게 네. 영어 된다고 그렇게 이건 뭐 고온이 있고 모더레이트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고온을 추천합니다. 화끈뜨끈한 거. 뜨끈뜨끈해. 네. 그거 한번 샥 바르고 나서 뜨거운 물에 샤워 한번 샥 하면 네. 자,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여미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여기는 또 정신을 놔요. 그럼요. 근육 풀듯이 같이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 있으면 항상 풀어주세요. 말 안 하시고 그렇게 계속 그냥 매드팩도 가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같이 우리 사이좋게 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미사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